안녕하세요. 업클래스 박정혁 대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기업 NCS 시험, 로스쿨 리트 시험, 행시 피셋 시험, 대기업 인적성 시험 이런 시험들이 어렵다면 NCS, 리트, 피셋, 대기업 인적성 시험이 어렵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셨나 모르겠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들 다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이미 입사를 하시고 직장생활 2년차, 3년차가 되었음에도 아직도 공기업의 미련을 못 버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와중에도 SS 시험에 응시하면서 공기업을 준비하는 분도 계시고 또 뒤늦게 직장생활의 염증을 느끼셔서 로스쿨 리트 시험을 보시는 분들도 주변에 종종 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건 단순히 취업 준비생들이나 대학생들 뿐만 아니라 직장인 분들도 많이 이 시험을 응시하시는데 문제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위 하는 말로 해도 안 된다. 이거는 뭐 타고나는 거야. 뭐 머리 좋은 사람 뽑으려는 시험이야. 해도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질문에 대한 뭐 많이 문의를 받고 또 이런 질문도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이걸 좀 시원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을까 해서 제가 많이 찾던 중에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제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올해 스카이대 상위권 로스쿨 이 세 개 학교 중에 한 곳인 모 로스쿨을 이번에 2월 달에 졸업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 제자 중에 한 분이. 근데 이분이 얼마나 이제 이 시험을 잘 보셨냐면 리트 시험이 전체 9천 명 정도 봤대요. 이 친구가 봤을 때. 지금은 거의 10,000명 가까이 보는 시험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공부 잘한다는 분들이 다 모여서 보는 시험이 리트 시험이잖아요. 로스쿨 리트 시험. 리트 시험에 전체 9천 명 중에 상위 50등 안에 든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이런 그 NCS나 리트나 피셋이나 대기업 인적성 이런 류의 시험들에 대한 좀 명쾌한 이야기들 이번에 설날 연휴 때 만나서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여러분께 좀 조언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런 류의 시험이 어려운 이유를 한 세 가지 정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시험들의 특유의 논리가 있어요. 이런 로직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찾기가 어렵고 이런 논리를 발견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어떤 시험이든지 특유의 그 논리가 있어요. 그 시험만에. 수능 시험이든 토익 시험이든. 근데 수능이나 토익은 워낙 응시자가 많다 보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달라붙어서 또 많은 출판사들이 교재도 내고 또 많은 전문가들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그 출제 경향이나 특유의 논리를 다 찾아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분석된 수험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 다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시험이 돼버렸는데 아직까지 이런 류의 시험은 좀 뭐랄까 마켓이 되게 작아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리트 시험 같은 경우는 한 1만 명 수준이고 NCS 시험도 수능이나 토익에 비해서는 너무 작은 인원들만 보기 때문에 출판사나 이런 것을 개발하는 학원이나 이런 데서는 좀 수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출제 경향이나 이런 로직을 좀 잘 분석을 해놓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험을 응시하는 지원자분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있다. 이런 또 분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20대나 30대 초반 이런 분들이 소위 말하는 이 텍스트와 친하지가 않아요. 글자와 친하지 않은 세대, 책을 안 읽고 많은 글자가 있는 것을 보는 것을 너무나 힘들어하는 세대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류의 시험은 짧은 시간 안에 상당히 방대한 분량을 읽고 그것을 바탕으로 문제를 푸는 시험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요즘 세대에게는 상당히 좀 고통스럽고 좀 힘든 시험입니다. 그래서 좀 그런 세대의 이런 성향도 이런 시험이 어렵게 느껴지는 또 이유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뭐 이런 연령대와 세대 상관없이 뭔가를 생각하고 뭐 이렇게 분석하고 고민하고 이런 것 자체를 되게 좀 터부시한다 그러니까 터부시한다 좀 금기시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아 귀찮아, 아 골치 아파 싫어 이런 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시험을 보는 게 너무 힘들어져요. 사실 이런 류의 시험들은 어떤 이슈를 보든 어떤 주제를 보든 무엇을 보든 좀 고민하고 분석하고 좀
골똘히 생각해보고 이런 훈련이 되어 있어야만 고득점이 나오는 시험인데 이런 것 자체를 사회적으로 좀 되게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이러한 성향들이 좀 만연하다 보니까 이런 류의 시험들이 무척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어렵다고만 해서 우리가 대비를 못한다는 거는 또 말이 안 되죠. 솔루션을 또 드리는 또 박정혁 대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께 솔루션 세 가지를 드릴까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아까 이야기를 나눴던 그 로스쿨 이번에 졸업하는 그 제자분과 좀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만 추려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성격과 기질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 싶지만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가끔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 있어요. 내가 확실히 무언가를 다 알아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단계를 내가 완벽하게 알아야만 2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이런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 중에도 계실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주변에 그런 분들 보셨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이런 시험 보시면은 진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절대 고득점 안 나옵니다. 좀 성격과 기질적으로 너무 완벽하거나 너무 꼼꼼함을 추구하는 분들은 좀 부적절해요. 그래서 저는 이 솔루션을 어떻게 드리고 싶냐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어느 정도 여러분이 뭐 한 3분의 2면 3분의 2.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정도만 맞출 수 있으면 좀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고 아니면 좀 그 나머지는 그만큼 꼼꼼하고 완벽하게 못하더라도 문제를 푸는 좀 이런 과감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기질적인 것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성격과 기질에 또 포함되는 얘기가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냐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리트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계열, 여기서 말하는 사회계열은 학부에서 법학이나 뭐 행정학, 뭐 사회학, 국제학 뭐 이런 것들이 사회과학 계열이죠. 사회과학 계열이나 아니면 인문대, 어문 계열, 뭐 국문과, 영문과, 뭐 역사학과, 철학과 이런 인문, 어문 계열 이런 데보다 상경 계열이 월등히 고득점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도 저는 뭐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이 열등하다, 뭐 별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아무래도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은 상경 계열 공부들이 조금 더 유연한 사고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에 반면에 사회과학대학이나 인문대학 이런 데서 배우는 공부들은 뭔가 좀 깊이 있는 생각이나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속도가 좀 느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사고력을 요구하고. 그래서 생각의 유연함이 필요하고 그리고 아울러 이런 순발력과 속도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상경 계열에 더 좀 적합하고 또 그런 훈련을 전공 공부나 여러 가지 통해서 많이 하다 보니까 상경 계열 친구들이 더 고득점에 이르는 비율이 높은 것 같아요. 물론 또 자연대학이나 공과대학 이런 분들이 상경 계열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이런 류의 시험들이 단순히 뭐 이렇게 학과 이런 것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성격이나 많은 요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 여러분이 느끼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알겠어요. 이렇게 시험이 좀 어렵고 또 이렇게 시험이 좀 상당히 좀 난감한 거 알겠는데 이거를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수준이냐? 그건 아니에요. 충분히 극복이 가능한 시험입니다. 여러분 보통 수능 시험, 여러분 이제 뭐 수능 본 지 좀 한참 되셨겠지만 수능 시험에서 좀 가장 어려운 영역이 뭘까요? 저는 몰랐는데 의외로 고득점을 받는 분들, 그러니까 제가 몰랐다는 게 뭐냐면 저는 수능 초창기 때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수능을 잘 몰라요. 그런데 최근에 한 2010년 이후에 수능을 본 분들, 뭐 유튜브나 뭐 이런 분들 직접 뵈면은 의외로 최상위권들은 언어 영역이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제법 많아요. 사실 영어나 수학은 하다 보면 되는 것도 많고, 그리고 이미 영어나 수학은 많이 문제 분석이 돼 있어 갖고 그 커리큘럼이나 그런 그 솔루션대로 좀 공부를 해 나가다 보면 만점도 충분히 가능한 시험인데 언어 영역이 상당히 좀 이게 주제도 많이 바뀌고 또 어떤 지문이 나올지를 모르니까 이게 상당히 좀 블랙박스 같이 좀 느껴진다고들 해요. 그래서 최상위권 분들도 생각보다 언어 영역에 많이 어려움을 겪는데 우리 생각해 보세요. 수능 언어 영역도 힘들고 변수가 많은 시험이라고는 하지만 또 그리고 뭐 최근 작년이나 재작년처럼 불수능인 경우에는 언어 영역이 무지 어려웠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사실 언어 영역 이 와중에도 고득점 받는 분도 계시죠. 또 만점 받는 분도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극복을 못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험도 충분히 극복은 가능합니다.
그 제 제자가 이야기하기로는 이런 류의 시험들이 너무 이렇게 그런 편견과 오해가 많대요. 해도 안 된다. 답이 없다. 뭐 타고난 머리다. 너무 이런 오해가 많다 보니까 정작 머릿속으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이 시험 어떻게 당장 시험 봐야 되는데 고민은 하지만 정작 목숨 걸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냥 보통 그냥 깜짝깜짝 대고 끄적끄적 대고 이러다가 만다는 거죠. 충분히 이 시험도 분석이 많이 되어 있는 시험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면은 수능 언어 영역도 만점도 나오고 아무리 불수능에서도 만점과 고득점이 나오는 것처럼 이런 류의 시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험이 물론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좀 하는 이런 시간과 노력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마지막으로 근본적인 좀 해결책이 없을까? 아까 이제 앞에 두 가지 정도는 좀 당장 시험을 앞둔 분들을 위한 조언이라면 이 세 번째 조언은 조금 시간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드리는 조언입니다. 이거는 저도 드리는 말씀이고 그 제자 친구도 그 제자분도 말씀을 하는 부분인데 책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책을 무슨 인문학 책을 읽는 게 아니에요. 소설책을 읽는 게 아니에요. 주제가 명확한 거, 자기계발서나 경영이나 뭐 이런 경제학이나 경제 관련, 뭐 비즈니스 관련, 자기계발서 이렇게 좀 주제가 명확한 책들 하지만 분량이 제법 한 250페이지 넘는 어느 정도 분량이 되는 책을 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읽고 이거를 A4 한 페이지로 정리해보고 또 이걸 PPT로 슬라이드 한 3개, 4개 정도 준비해서 PT도 한 5분 정도 해보고 또 이걸 가지고 가볍게 토론도 해보는 이런 그 북리뷰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 제자는 제가 그랬죠. 이 친구는 제 밑에서 2년 정도 이거를 매주 주말마다 스터디를 했어요. 학부 2학년, 3학년 때.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간증하듯이 고백을 하는데 정말 그런 훈련이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해요. 리트 시험을 볼 때.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이 친구가 리트 시험을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준비하지 못했대요. 이것저것 다른 거 하는 거 바쁘고 그래서 전혀 리트 시험을 많이 준비를 하지 않았음에도 그 9,000명 중에서 상위 50등 안에 드는 이런 놀라운 성적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자기는 이런 그 북리뷰 덕분이 아닐까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그래요. 정답은 없을 수 있지만 정답이란 건 하나가 아니잖아요. 왜냐면 사람마다 기질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또 살아온 게 다르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독서를 하고 북리뷰를 하고 이러는 노력이나 과정들은 이런 시험에 있어서는 전공법이고 또 가장 또 정답에 가까운 이런 대비책과 솔루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또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뭐 좀 주변에 좀 물어볼 사람이 없다면은 영상 아래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뭐 이 시험에 대한 전문가까지는 솔직히 아니지만 여러분이 궁금한 점이 있거나 혹시 주변에 물어볼 사람이 없다면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은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카톡 보내주셔도 좋고요. 어쨌든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또 다음 영상에서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까 합니다. 고맙습니다.